1월 5일날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내용이고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쉐썰님이 올려주신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미루코 선생님, 쉐썰입니다. 첫 무료 상담 때 제 사연이 네온도주님 여자 버전하고 비슷하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상담 때는 12월 초에 제가 연락을 해서 상대방한테 만나는 사람 있냐고 물어봤고, 상대방은 없다고 했으며 저한테 너는? 하고 봤을 때 제가 알려주기 싫어서 대답을 안 해주었고, 또 나중에는 나 좋다는 사람이 있어 라는 등 연락을 너무 구차하게 해서 미루코 선생님이 봤을 때는 미루코 선생님이 만약에 본인이었다면 무덤 갈 때까지 저를 안 봤을 거라고 했던 사연자입니다. 아마 내가 나였으면은 이 셔슬님을 안 봤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고 하네요. 제가 그런 저주를, 예. 그때 제가 대답을 해주기 싫었던 건 전 남친이 밖에서 뭐 사러 혼자 나갔다고 했는데 뭘 샀어? 라는 말에 의미심장하게 대답을 안 해주는 게 괘씸해서 그랬어요. 나중에 연락 닿을 때 자기 형한테 선물 줄 옷 산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거 헤어진 사이인데 이런 걸 굳이 다 대답을 해야 돼요. 예. 대답 안 해줘도 되는 거지. 그걸 괘씸히 하는 것도 되게 웃기네요. 예. 이 방송을 또 셰슬님이 듣고 계시겠죠. 예. 12월 23일날 12월 23일날 연락 안 한 지 보름 만에 전 남친이 갑자기 채팅 어플에서 저를 삭제했어요. 전엔 저를 삭제 안 한 이유가 가끔 어떻게 지냈는지 궁금해서 삭제 안 한 거라고 했는데, 삭제했다는 건 제가 많이 놀러 다녀서 사진이랑 많이 업데이트 했는데 그게 자꾸 눈에 보여서 거슬리고 더 이상 보기 싫어서 삭제한 거겠죠? 뭐 그랬을 수도 있죠. 예. 12월 25일날 크리스마스네요. 전 남친과 제가 다 쉬는 날이어서 제가 밖에 잠깐 나오는 틈을 타 전화를 걸었어요. 나만 힘든 것도 아닌데 너도 마음이 편치 않았을 텐데 내가 힘들다고 너무 감정적으로 행동했던 게 미안해서 전화했어 라는 내용과 간단한 안부 정도만 서로 주고받고 다른 얘기는 안 하고 5분 정도 통화하고 끊었습니다. 빨리 끊는 게 좋습니다. 연락은. 이틀 뒤 아침에 제가 전화를 했는데 3번 울리고 상대방이 끊어버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연락을 안 했습니다. 어제 저희 생일이었는데 전 남친과 열흘 전에 연락이 닿았고 마무리는 최대한 잘했다는 생각도 들고, 제가 연락한 뒤 전 남친은 안 하는 게임인데 몰라서 사유지까지 이 듀랑고라는 게임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사유지를 연장해 주는 게 있는데 사유지를 연장해주고 헤어진 기간 그리 길지도 않아서 그동안 고마웠다는 마음으로 문자 한 통이라도 보낼 줄 알았는데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전 남친 생일 때마다 저만큼 챙겨줄 사람 쉽게 만나지 못할 거라고 장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챙겨주었고, 만나는 동안에도 서로 최선을 다하면서 만났기 때문에 제 생일엔 전화는 아니어도 문자 한 통 가볍게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무 연락이 없으니 그냥 이 정도였구나 하는 생각이 허무하기만 하네요. 미루코 선생님, 헤어진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열흘 전에 연락이 닿았었고 듀랑고 게임에서 사유지를 연장해주면서 생일에 축하 메시지 한 통 안 보내는 건 왜 그런 걸까요? 이젠 전혀 신경도 안 쓰이고 아무렇지 않을 정도로 남남이라서 그런 걸까요? 주변 친구한테 물어봐도 생일 정도는 문자 해줄 수 있지 라고 하던데 생일 문자 안 오는 게 정상인 건가? 그래, 첫사랑이면 가치는 클 거라고 했는데 저희는 한테는 그런 게 아무것도 아닌 건가 봐요. 사실 이 내용을 제가 뭐 상담을 해드릴 수도 있는데 사연 이제 왜 남자 심리가 어떤 건가 했는데 사실은 지금 셰설님이 물어보시는 이 남자친구분의 심리는요 사실 별로 큰 의미가 없는 심리예요. 그러니까 제가 심리를 분석을 할 때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패턴을 보고 큰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이 어떤 심리를 가졌을 거다 이런 큰 심리들은 분석할 필요가 있는데 인간이 가지는 순간순간의 감정을 갖다가 분석을 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이런 마음이 들었다가 사라졌다가 왔다 갔다 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이 복합적으로 컴플렉스 되어 있는 게 인간의 감정이거든요. 좋아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싫어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뭐 연락을 할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연락을 안 할까라고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런 게 순간순간 일어나는 감정들을 갖다가 모든 걸 파악한다고 해서 내가 연애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 그런 걸 오히려 분석하면 여러분들이 멘붕을 당하는 거죠. 마치 이런 거랑 똑같아요. 가끔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걸 합니다. 뭘 하냐면 위치 추적 어플이라고 해서 각자 이제 서로 의심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야 우리 서로 믿지? 그래가지고 위치 추적 어플을 갖다가 막 깔아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이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위치 추적 어플을 깔면은 여러분들이 이 상대방을 의심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예?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걔가 돌아다니는 거 어디 가고 뭐 이런 거 쫙 다 알잖아.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완전한 신뢰가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이거 보고 있는 동안 여러분 멘탈 완전 깨져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예. 여러분들 그 사람 막 돌아다니고 그 사람 인간이 그걸 보고서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그 사람은 내가 추적하고 있고 쫓아다니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내가 항상 무슨 퍼즐 조각 맞추듯이 상대방이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 막 퍼즐 조각 맞추려는 행동을 하게 돼. 그러면은요 여러분은 멘탈 완전 붕괴돼요. 그걸 깔고 그걸 보고 있는 순간 여러분 완전히 그 멘탈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예. 예. 여러분들, 예, 스트레스 때문에 못 살아요. 예. 그런 게 지금 이런 행동이랑 똑같은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 행동을 했는데, 왜 그런지 하나하나 다 분석을 하려고 하는 게 지금 위치 추적 어플 까는 거랑 비슷한 행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예. 일부러 있죠? 일부러 상대방한테 깔게 만들어요. 아, 너 나 되게 궁금하지? 내가 위치 추적 어플 깔 테니까 너 그거 보고 있어? 라고 해서 깔아줘요. 여러분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그거 보고 있으면은 웬만하면 만탈 나가요. 예. 여러분들 조금만 제정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어플 깔면은 판도라 상자 여는 거예요. 예. 응? 그런 식으로 사람 멘탈 나가게 하고 사람 쫓아다니게 만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뭐 왜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왜 이런 거예요. 왜 남자친구가 내 생일날 생일 축하 메시지 한번 보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왜 안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거에 대해 이게 오늘 궁금한 내용이에요. 핵심 포인트거든요. 예. 보내줄 수도 있고 안 보내줄 수도 있죠. 그 남자친구가 갈등은 했겠지. 보내줄까 말까 갈등도 했겠죠. 그거 근데 별로 중요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 갈등했는지 안 했는지 안다고 해가지고 뭐 달라지는 게 뭐 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지만 메타프레임 1번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고 있다. 내 남자친구나 내 여자친구가 당연히 나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해야지 싫어할 거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게임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멘탈 부서지고요. 상대방과 정상적인 연애가 안 돼요. 그냥. 예. 응? 기본적인 거예요. 그게 아주 기본이에요. 아주 기본. 예. 아주 그게 안 되면 사람이 누구를 만날 수가 없어. 상대방을 못 믿잖아요? 그러면 헤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예. 자, 댓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르코 선생님, 추가글을 올립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헤어진 사이에 생일날 연락 안 오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따로 질문 드릴 게 있습니다. 전 남친이 헤어지기 한 2, 3개월 전부터 헤어질 마음의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오래전부터 마음 정리를 하고 헤어졌던 사람들도 나중에 시간이 흘러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재회 가능성이 생기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헤어진 연인들보단 재회가 더 어려워지는 건가요? 자, 우리 셰설님, 여태까지 방송 안 보셨어요? 아니, 다 사람들이 마음 정리하고 헤어지지 마음 정리 안 하고 헤어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아, 여기 계신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마음 정리 안 하고 헤어짐 당한 사람 누가 있어요? 어떤 식으로 행동하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처음에, 뭐, 예를 들어서 술 먹는 문제로 싸워.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술 먹는 문제로 싸워가지고, 아, 얘랑 헤어져야겠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뭐, 앞으로 만나는 게 괜찮을까? 맨 처음엔 이렇게 혼란스러워 하겠죠. 얘가 이게 술을 자꾸 먹고 나는 이거 싫어하는데, 얘가 이거 계속 먹는데, 아, 이거네. 술 먹는 문제 때문에 이 만남 나가기 힘들 것 같은데? 근데 첫 번째 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혼란스러워 하지 실제로 막 결단을 내리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또 다음번에는 얘가 몰랐을 수도 있고 다음번엔 또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 기회를 줍니다. 그래서 한 두 번째까지 해봐요. 근데 두 번째 또 술 먹는 문제로 다퉜어. 근데 이제 헤어지기로 결정을 먹을 수도 있겠죠. 두 번째부터는. 아, 얘랑 진짜 이 술 문제 때문에 진짜 이거 헤어져야겠는데, 응? 안 되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이제 세 번째 정도 되면은 이제 그 사람 입장에 헤어지는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헤어짐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술 먹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얘는 진짜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고서는 이제 슬슬 마음 정리하면서 이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남자친구나 여자친구가 여러분들에게 헤어지자고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해요? 아까 전에 전지전능님 사연처럼 어떻게 얘기해요? 이거 만나도 또 똑같은 문제 때문에 또 헤어질 것 같다라는 얘기 하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을 것 같아. 우리 똑같을 것 같아. 맨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가 뭐예요? 이게 그 사람의 행동 태도를 쭉 보고서 내가 헤어짐을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루아침에 본인 어떤 모습을 딱 보고서 헤어지고 갑자기 헤어진 게 아니에요. 그죠? 그 사람이. 근데 이제 여러분 입장에서는 갑자기인 거야. 자기는 그런 문제성을 인식을 못 했거든.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헤어짐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은 스스로가 어떤 문제성을 인식을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갑자기 왜 헤어지자고 얘기해 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여러분의 입장이지. 사실 상대방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을 갖다 쭉 여러분들의 행동 태도를 보고서 1년, 2년, 막 3년씩 만나면서 여러분들에 대해서 다 파악을 한 거예요. 예. 그동안 참고 있었지 갑자기라고도 할 것도 없어. 그죠? 그동안 참고 있었을 뿐이지 사실 갑자기라는 것도 없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이 뭐 갑자기 헤어졌다 그러는데 뭐 갑자기 헤어져요. 그동안 많이 지치고 힘들었던 것도 있지. 응? 그죠?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이렇게 헤어지지 뭐 갑자기 헤어지긴 뭘 갑자기 헤어집니까? 3년을 만났는데 갑자기 헤어져요? 그렇게 만약에 갑자기 헤어졌다면요. 재회도 빨라. 예. 예를 들어서 미안해. 내가 좀 갑자기 감정적이었어.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그런 문제로 1년만 그렇게 헤어졌다 다시 만나려면요. 뭐 만나다가 한 3개월 정도 만나다가 싸우다가 다시 만나는 경우에는 가능하겠지만 여러분은 한 1년 이상 만나다가 갑자기 걔가 한번 실수로 헤어지자고 얘기했다 다시 만나는 그런 경우는 사실은 드물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또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1월 5일날 무료 연애 진단에 올려주신 글이고요. 예. 그 제목은 재회 가능성 상담 부탁드려요. 해가지고 제목은 이거고 자 그 닉네임은 어쩌지구님. 예. 이게 나이가 굉장히 어리시네요. 예. 어쩌지구님이 남자분이시고 19살의 학생이십니다. 예. 교제 기간은 한 1년 정도, 사귄 지는 한 3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알고 지낸 지 한 1년 정도 된 거고. 예. 네, 어쩌지구님 사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생이고 동갑내기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예, 과거형이네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여친은 저랑 같은 학원에 다닙니다. 하지만 2달 전엔 저희는 헤어졌죠. 예, 학원에서 만나서 사귀다가 헤어졌대요. 헤어진 이야기를 조금 해드리자면 연애 초반이나 사귈 때에도 나만 너무 좋아하는 거일까봐 걱정돼 라고 가끔 말하곤 했습니다. 자기가 저를 좋아하는 만큼 제가 자기를 좋아하는 게 안 느껴졌나봐요. 예, 이게 그거죠.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항상 얘기해드리는 거 이거 아닙니까? 50대 50으로 사랑한다고 주도권 싸움에서 항상 얘기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 만큼, 내가 좋아하는 만큼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 근데 이걸 갖다가 여자친구가 얘기를 했네. 그러면 여자친구가 주도권을 잃어버리고 여자친구가 의릴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자존감이 낮은 여자가 여자친구, 자존감이 높은 쪽이 약간 지금 우리 사연을 제의하신 어쩌지구님이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사귈 땐 그 애가 먼저 여태껏 좋아했었다고 고백했는데 저도 좋아했었다라고 하니까 많이 놀랬대요. 그러니까 여자분이 남자분을 많이 좋아했나봐. 나 많이 좋아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겠지. 나 50대 50만큼 나도 내가 좋아하는 만큼 너도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어. 이거 꼭 어떤 쪽에서 하는 겁니까? 예, 주도권이 낮은 쪽에서, 을 입장에서 많이 거든요. 예. 자, 하지만 저는 걔가
저를 진심으로 좋아하는 게 느껴졌기 때문에 저도 걔를 너무 좋아했고, 제가 표현이 서툴러서 그렇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타일렀죠. 그런데 결국 헤어지기 며칠 전에 제가 자기를 귀찮아하는 것처럼 보였다며 기분 나빴다고 싸웠어요. 이런 식으로 많이 싸웁니다. 결국엔 제가 미안하다며 앞으로는 안 그러겠다고 어떻게든 달라질 것이니까 말해주면서 용서를 구했어요. 이거는 사실 이 어쩌지구님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친구분의 멘탈의 문제예요. 이거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지. 여자친구가 자기를 안 좋아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이거 답이 있습니까? 근데 뭘 바뀌긴 뭘 바뀌어. 다 바뀔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 이건 지금 잘못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어지자고 했는데, 예, 거기에다가 이제 불난집에 휘발유 끼얹는 거죠. 예. 그 여자친구가 버릇이 더 나빠졌겠죠? 예. 헤어지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은 제가 늘상 얘기하지만 A라는 행동을 했는데 여기에 관심과 에너지를 갖다가 보여주면은 에너지를 쏟아주게 되면은 상대방이 이 A라는 행동이 강화되게 돼요. 그죠? 이렇게 강화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친구가 뭐 사랑받는 느낌을 못 받는 것 같다. 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해서 헤어지자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야, 너 내가 아마 남자친구였다면 어쩌지구님이었다면 야, 내가 너 엄청 좋아하는데 이거 못 믿으면 내 답 없다. 야, 너가 이거 못 믿으면 나도 어쩔 수가 없어. 그러면서 헤어지자고 얘기를 하면은 어차피 이 여자 떨어져 나갔다가 나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거거든요. 결과적으로 다시 미안하다고 다시 돌아올 가능성은 거의 99.99%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야 돼. 이 여자친구분이 나한테 너는 내가 좋아하는 만큼 너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다는 얘기를 하는 쪽은 뭐다? 그 사람은 쫓아다니는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항상 사랑이 부족하겠지. 그죠? 예. 그래서 상대방을 의심하고 막 집착하고 이런 행동 하는 거 아닙니까? 바로 경계하게 악습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손해보는 건 누구야? 본인이에요, 본인. 본인이 손해보는 거지. 근데 어쩌지구님이 여기에 또 대응을 해주게 되면 본인이 말려서 또 망하게 됩니다. 예. 이게 용서를 구할 상황이 아닌데 용서를 구했대요. 그런데도 네 심정 이해하겠다 하지만 이렇게 사소한 걸로 화내는 자신도 싫고 미안해하는 저도 싫다고 하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당연히 모르죠. 그 여자분은 선장이 아니니까. 예. 그래서 버릇을 이게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버릇을 어떻게 들여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막 헤어지자고 하면 붙잡고 미안하다고 하고 이게 사정하고 헤어지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붙잡기만 하면요 관계가 개선이 안 돼요. 예. 결과적으로는 이 여자친구분은 선장 역할을 원하겠죠. 남자친구가 선장 역할을 하는 걸 원하겠는데 이런 식으로 빌고 헤어지면은 여기서 자격박탈이라고 생각해서 매력이 떨어져서 헤어지자는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시간을 조금 달라고 그래서 저는 기다렸죠. 기다리는 며칠 동안 학원에서 저를 계속 피하더라고요. 며칠 후 헤어지자고 연락이 왔길래 저는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장문으로 헤어지면 안 될 것 같다고 제가 잘못했다고 한 번만 다시 생각해보자 이런 식으로 보냈지만 답장은 끝내 오지는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쩌지구님이 이 유리한 상황을 이렇게 개판을 치는 거예요. 이렇게 유리한 상황을 이렇게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예. 일반적인 사연입니다. 예. 이게 나이가 어려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어른들도 다 이런 실수하잖아요. 예. 답답한 마음에 학원에 가서 그 애와 단둘이 얘기를 나누도록 했습니다. 뭐 저도 막상 이게 대화로 해결이 안 되는데 또 대화를 나누죠. 이렇게 하면 또 이게 게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또 게임을 망치는 거예요. 뭐 저도 막상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아직도 헤어지고 싶어 하냐고 물으니까 잘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보십시오. 상대방 마음을 딱 물어보잖아요. 너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상대방은 항상 대답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똑같아요. 너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잘 모르겠다고 얘기하죠. 여러분도 헤어질 때 맨날 그러잖아요. 너 어떻게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대. 사람 마음은 자기가 잘 몰라요. 기본적으로. 이게 바로 팩트입니다. 예. 응? 그래서 왜 헤어지려고 결심했냐니까
우리 사이가 이상해질 것 같아서 나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는 자기는 이제 가야겠다면서 대화 도중 먼저 가버렸습니다. 그 후로 학원에서 마주치면 처음에는 자기도 어색한지 웃음을 참으면서 고개 숙이고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는 모르는 사람인 척 눈길도 안 주고 쌩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계속 집착하면 애가 힘들어할 것 같아서 저도 그 애 봐도 모른 척하고 쌩 지나갔습니다. 장문 답장은 어떻게 됐냐면 일주일 후에 학원에서 걔가 저보고 갑자기 나와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선 답장 못 해줬다고 미안하다고 해서 제가 괜찮다고 이제 할 얘기 더 없냐니까 없다고 그러길래 서로 잘 가라고 인사만 나누고 황급히 돌아서서 이 이야기를 제 절친한테 얘기를 하니까 사실 그 제 친구가 그 전날 걔에게 너희들 이제 어떡할 거냐 장문의 답장이 안 왔다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 물어봤대요. 이거 저번에 사연 읽어본 것 같아요. 이거 어쩌구님 사연이죠. 어쩌지구가 어쩌구님이랑 똑같은 사람인가봐. 근데 닉네임만 바꿔가지고 들어왔나봐요. 예. 그리고 나서 걔가 제 친구에게 걔는 나랑 친구 사이로 지내려고 할까? 라고 해서 제 친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라고 대답하고 끝났대네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원래 헤어지고 나서는 친구 사이로 못 지낼 것 같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애가 그렇게 말하니 지금 서로 모르는 척하고 피하면서 지내고 있는데 너무 불편해서 차라리 친구 사이로 지내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무런 진전 없이 2달이 지났고요. 요즘 학원에서 마주치는데 저는 이제 그냥 걔가 있던 말든 모르는 사람인 척 하는데 그 애는 아직 저랑 같은 공간에 있는 게 그런지 좀 저를 피하는 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저께 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가 친구가 이건 말해줘야 될 것 같다면서 며칠 전에 걔가 전화가 왔는데 술 마시고 전화를 한 것 같대요. 그러면서 왜 전화했냐고 물어보니까 그냥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친구가 걔 생각나서 그렇지? 라고 물어보니까 아니라고 그랬고요. 그러면서 엄청 울었대요. 제 친구가 당황해서 진정시킨 후에 얘기를 나누는데 걔는 너랑 헤어지고 나서 힘들어 하다가 이제 괜찮은 건지 모르겠는데 너랑 친구 사이로 지내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하니까 네 생각은 어떠냐고 물으니까 모르겠다고 그랬대요. 이게 여자의 마음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원래 모르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걔는 너를 피하는 것 같다고 말하니까 오히려 걔는 제가 피해 다니는 것 같다고 그랬대요. 아무튼 뭔가 헤어질 때 마무리가 찝찝해서 그런지 걔가 지우려고 해도 자꾸 좋은 추억들이 떠올라서 생각나고 쉽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제 친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애도 저랑 같은 마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재회 가능할까요? 재회하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되나요? 솔직히 재회하고 싶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좀 막막합니다. 조언을 부탁드려요. 이거 어쩌구님 사연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딱 어쩌구님 사연이 이러다가 끝났거든요. 예.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답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냐면 이 남자분 제가 아까 전에도 얘기했지만 여자친구가 남자분을 되게 좋아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투정을 부린 건데 투정을 부리고 헤어지자고 얘기까지 했는데 이게 사실은 투정 부리는 수준에서는 받아줄만 한데 남자 입장에서 투정 부리는 거는 뭐 받아줄 수 있어. 뭐 그렇다고 쳐. 하지만 헤어지자고 얘기가 나온 상황에서 그걸 이런 식으로 만회하려는 행동을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여자친구가 헤어지기로 결정을 내린 건데 그렇지만 이제 여자친구가 싫어서 헤어진 거는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본능적으로 봤을 때는 이 여자친구는 좋아하는 감정 계속 있습니다. 예. 하지만 이 여자라는 동물이 여러분들에게 누차 얘기해드리지만 여자분들은 어때요? 여러분들 이 방송 들어오시는 분들 항상 얘기해드리지만 여자라는 동물이 어때요?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동물이에요. 원래 왔다 갔다 하고 상대방 남자들을 테스트하고 이런 행동을 하면서 왜 그런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 나이가 어릴수록요 이렇게 좀 본능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자기가 이런 행동을 하는데 내가 이 지랄 같은 감정이 왜 그런지 잘 몰라. 여자분들 스스로도 잘 몰라. 이게 근데 제가 왜 그런다고 했어요?
이거는 좋은 선장을 찾기 위한 여성성의 기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좋은 선장을 찾기 위한 여성성의 기제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여성분들은 스스로 자기가 이거 왜 내가 이상한 행동하지?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여자친구분도 괴로워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되게 복잡한 거지, 마음이. 응? 그런 마음일 뿐이에요. 이 여자친구분의 마음은. 응? 근데 흔들어 보다가 이제 떨어져 나가니까 또 다시 미련 남고 또 하려고 하고. 그런데 이제 남자가 생각하기엔 어떻게 생각해요? 완전 나쁜 년이라고. 나를 가지고 논다고 생각해. 남자들은 이걸 보고서는 왜 나한테 헤어지자고 하더니 나중에 와가지고 또 만나자고 하고. 왜 사람 마음 가지고 놀아? 남자들이 제일 이런 건 남자들이 연애를 못 하시는 남자들이 이건 못 참아요. 예. 남자들은 연애 못 하는 남자. 예. 여자를 잘 모르는 남자들은 왜 여자들 왔다 갔다 하고 나한테 뭐 이거 장난치는 거야? 왜 사람 마음 가지고 장난쳐? 그러면서 나 힘든데? 막 이렇게 남자들이 맨날 얘기해요. 예. 응? 그죠? 예. 근데 이게 여성성이라는 거예요. 이걸 뭐 이해를 못하면은 남자들이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응? 우리 남자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남자분들 내가 선장 역할 잘하라고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시죠? 이런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고 그 준칙에 맞게 행동을 해야지 여자분들이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겁니다. 예. 남자분들이 그거 잘 모르시고요. 여자분들을 나쁜 여자로 몰아가면 안 돼요. 예. 여자들은 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냥 연애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나오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예. 절대 남자분들은 이건 여자들의 기본적인 경향이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거에서도 얘기했지만 봐줄 수 있는 선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제가 말했던 그 준칙이라는 거예요. 뭐 좀 투덜대고 그거 애교로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귀엽다고 봐줄 수 있어. 좀 투덜대고 오빠 나 씨랑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래 뭐 적당히 해라. 약간 이렇게 얘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거야. 그 정도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헤어지자는 얘기를 하는 거는 책임을 지게 만들어야 돼. 이거는 되는 거, 제가 그래서 항상 준칙을 만들어 주라는 게 되는 문제고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얘기해 줘야 돼. 선을 지켜줘야죠. 그죠? 예. 여자분들은 이게 통제를 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여자친구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만들면 여자친구가 되게 좋아할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여자친구가 뭐 술 마시러 돌아다니는데 뭐 새벽 3시에 들어오든 4시에 들어오든 내가 터치 안 한다고요? 그런 남자를 갖다가 여자들끼리도 얘기해요. 야, 너 남자친구 없냐? 남자친구가 괜찮대? 이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100% 나와요. 여자들끼리. 응? 너 남자친구 이거 괜찮아? 혹은 이게 이런 얘기 나온다니까. 예, 관리 못 하는 거죠. 예. 자, 무료 연애 진단에 1월 5일날 올려주신 글이고요. 제목이 사연이 좀 길지만 꼭 읽어주세요. 흐느적 님이 쓰신 글입니다. 저이고요. 남자고 36살에 이게 뭐 친구 가게를 월급제로 운영을 하고 있대요. 이렇게 자세히 안 써주셔도 되는데요. 자, 교제 기간은 한 3년 동거를 하셨다고 하네요. 예. 자, 상담 내용 읽어볼게요. 전 3년 같이 살던 여자친구가 갑자기 이별 통보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이유는 제가 밤에 일을 하면서 매일 밤에 혼자 있어서 힘들었는데 말로만 직업 바꾼다고 해놓고 3년 동안 변한 게 없어서 지쳐가던 때에 저한테 친구라고 속에 인사시켜준 사람과 눈이 맞은 걸 알아버렸고 그걸 알아버린 저는 이해한다. 그 사람이랑 행복할 수 있으면 그 사람한테 가라 했지만 저처럼 잘하는 사람을 어떻게 버리냐며 사랑한다며 잘못했다고 걱정하지 말라며 그녀는 저를 선택하고 돌아와 같이 있을 땐 즐겁게 있다가도 제가 출근을 하면 자꾸 흔들리는 걸 반복하더니 끝내는 제가 출근한 사이에 다시 집을 나가 절대 그 사람을 만나려고 헤어지는 거 아니고 그냥 제가 싫어졌다면서 또 그동안 눈치가 너무 보였다면서 자기 좀 놓아달라고 전화를 하더군요. 전 매달리다 너무 싫어하는 짓까지 해버렸습니다. 당장 안 오면 약 먹고 죽겠다. 그리고 약을 먹어버렸대요. 오, 약을 먹었어요? 그 여자친구는, 이렇게 약을 진짜 드셨대. 그래서 여자친구는 119를 불러주었고, 제 걱정이 돼서 그 다음날 집에 와서는 제 상태 확인 후 바로 또 나가버렸습니다. 그 후에도 전화를 해서 매달렸고요. 그때마다 그 남자랑 이제 연락 안 한다
학을 뗐다 먼저 얘기를 하며 자꾸 각인시키며 헤어지자는 말을 하더군요. 그래서 전 그럼 3달간 친구로 지내며 하루에 한 번씩 통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만나달라고, 그동안 내가 열심히 준비해서 돈 열심히 모아 직업을 바꿀 테니까 그땐 돌아와 달라고 했더니 다시 만날지는 그때 가서 얘기를 하자고 하더라고요. 이게 맞죠. 예.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죠. 그 하루에 한 번 여자친구가 전화를 할 때만 통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보는 조건으로 친구 사이로 지내기로 했습니다. 그러다 오늘 통화를 하다가 제가 먼저 전화 억지로 의무적으로 하는 거지? 라고 물으니까 그렇다길래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라고 했더니 며칠에 한 번은 한다더군요. 미루코 선생님 말에 따르면 재회를 위해서는 아예 연락을 안 해야 그 상대방도 내 소중함을 알 거라고 하셔서 내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고 앞으로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않으려고 해요. 아니 이제부터 안 만날 거면 이제부터 만나지 말아야지, 한 번만 만나고 또 연락하지 않으려고 하는 건 뭡니까? 이거는 미련투성이에요. 미련투성이. 응? 미련쟁이입니다. 미련쟁이. 내일 만나서 그 남자랑 내 눈치 보고 잘해봐, 연락 안 하고 약속한 날까지 기다릴게, 그 전에라도 돌아오고 싶으면 언제든 돌아와, 이 말을 해도 될까요? 아니 이건 만나질 필요도 없는 거예요. 예, 왜 만나서 이런 얘기까지 합니까? 예, 만나서 이런 얘기하면 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응?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예, 만나는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없이 쿨하게 술 한잔 먹고 헤어진 후 말없이 잠수를 탈까요? 바람핀 여자를 기다리는 게 바보 같아 보이시겠지만 너무 간절하네요. 꼭 좀 제외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건 그러니까 제외를 하려면은 아예 이게 지금 여자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여자분이 그렇잖아요. 그냥 매일 그러니까 밤일을 하시다 보니까, 밤일이라고 하니까 좀 약간 말이 이상한데 밤에 하시는 일을 하시잖아요. 그죠? 예, 친구 가게가 이제 약간 술집 같은 건가 봐요. 밤에 일하는 뭐 음식점 같은 걸 하시나 본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이걸 못 이해해준다. 예를 들어 이해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이 여자친구는 이해를 못하니까 이 여자랑 이해관계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직업을 바꿔라 라고 했는데 이게 계속 안 바뀌니까 여자친구가 이제 밖으로 자꾸 눈을 돌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연한 거고요. 예, 당연한 거고, 일단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얘기한 것처럼 차라리 이 관계가 정리될 때까지, 이제 지금 여자친구분이 딱 얘기하는 것처럼 그때 가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까지 이런 걸 안 하다가 나중에 다 정리가 되고 진짜 온전히 그 여자친구를 만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그때 가서 다시 얘기를 해야 되는 문제죠. 예. 응? 그때 가서 얘기하는 게 당연한 거죠. 예.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이 여자친구 말하는 게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되지도 않는 거 맨날 말만 하고 거짓말한 게 여태까지 세월이 몇 년이 있는데 그걸 갖다 믿어주겠습니까? 여자친구 입장에서 못 믿어주죠. 그러니까 믿으려면은 내가 좀 더 강단 있는 행동을 하는 게 좋죠. 예. 지금 당장 이렇게 계속 만나면 억지로 이어나가는 것보다는 이렇게 연락할 거면 연락하지도 말고, 저였다면 차라리 헤어져 있다가 재회를 하더라도 내 상황 진짜 좋아졌을 때 갈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제 방송 보시는 취업준비생분들 저한테 제가 다 얘기해드리지 않습니까? 응? 자, 아무튼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상담은 여기까지. 예, 네, 상담은 여기까지.